부모에게 억압받거나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고전 동화예요. 콩쥐팥쥐. 이거 보면요, 계모에게 구박받으면서 자란 콩쥐가 어떤가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답답할 정도로 의사표현에 서툴죠. 사티어의 가족 치료는 개인이 치료되면 가족의 체계가 변화하고, 이 가족 체계가 변화되면 다시 개인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이 선순환 과정을 아우르는 이론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고요, 화나는 일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 간에 생길 때는 더욱 악화가 되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 때문에 올라오는 이 2차 감정이 작용해서 더욱 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령 새벽까지 일하다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영문도 모른 채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다짜고짜 집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들어왔냐고, 전화는 삶아 먹었어? 나이는 헛먹었어? 라고 야단치는 거.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아주 집안 망신을 통째로 시키고 있어. 라든가 네가 부모 알기를 못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이 막 뿔고 불어요. 이스트처럼. 이러면 이건 정말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그리고 전체가 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감정이 가슴에 각인된다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재빨리 모면하려고 해요.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회피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해가 생기겠죠. 이게 쌓이면 결국 의사소통에 문제가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죠. 도대체 왜 너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됐어? 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고 쭉 상담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부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하다 늦게 왔어요. 그럴 때 아빠가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화를 낸다고 칩시다. 이럴 때 우리 반응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반응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과연 이 예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나 비교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어요. 싹싹 빌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런 친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자꾸 야단치시니까 제가 집에 오려다가도 들어오기 싫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건 다 아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죠. 자, 앞부분은 싹싹 빌어요. 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요. 근데 또 세 번째, 뭔가 이렇게 넘어갈 듯해요. 잘 들어보세요. 약간 냉정하게. 그러면서 말을 조리 있게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무조건 야단만 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늦었는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리기 없기요. 예, 설명할게요. 자, 이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다른 곳 자꾸 봅니다. 아이 컨택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아빠가 화가 나셨네. 누가 우리 아빠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이요. 아빠 눈을 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러는 거죠. 아유, 늦는다고 미리 연락해야 했는데 아빠 내일 프로젝트 발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저 기다리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셨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유형. 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유형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나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응 방식이 과연 건강한가? 아니면 뭔가 부적절한가? 사람마다요, 일정한 패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소통 방식 바탕에 뭐가 있다? 자존감이 있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존감이란 양육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나에게 내리는 주관적 평가예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으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또 본인의 강점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도 담백하게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크죠. 그러니 어때요? 상대와 나를 일치시키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방의 표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이면에 혹시 뭐가 숨어 있을까? 막 계산하다.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그 복잡한 머리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도 급급해지죠. 그러니 일치가 안 되고 비일치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이 부분을 이건 생존 방식이다. 생존에 어떤 것들이 투영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훑어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회유형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상냥하고요, 의존적입니다. 그리고요, 징징거리고 애걸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요, 상대방이 화를 내지 못하도록 아예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고 들어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마저 수긍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요구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주로 뭘 시켜요? 아무거나를 시킵니다. 회유형이 이렇게 남의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또 자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타인을 잘 돌봅니다. 타인을 잘 참아내요. 이러한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비난형, 이들은 어떤 걸까요? 이들의 마음의 심리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자 스타일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강해서 남들보다 우월해서 이런가? 실상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척하는 마음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강한 척, 우월한 척, 그렇다고 해서 이들도 또 자원이 없나요? 이들은 에너지가 강해요. 이 충만한 에너지로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타인에게 마구 퍼부어대는 이 비난형. 그런데 이들에게 자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너무 잘 표현된 그림책이 바로 가시소년입니다. 이 책 보면요, 소년은 마음과 달리 입을 열 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쏟아냅니다. 나 사랑해 주세요. 나랑 놀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시끄러워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전혀 맘에도 없는 엉뚱한 얘기를 막 퍼붓는 소년. 그래서 입 밖으로 가시가 마구 쏟아내는 이 상황.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심리가 있는 거죠. 이들을 입 밖으로 가시를 쏟아내게 만든 그 아픔, 그 심리를 보자고 우리는 이 그림책 심리학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싹싹 빈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막 지른다든가 이런 회유형과 비난형, 그 외에 또요 초이성형이라는 의사소통 유형도 있습니다. 초이성형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하는 유형이에요. 야단치는 아버지를 향해서 냉정하게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거 당신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하지만 냉담하고 뭔가 진지한 듯 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밑에는 뭐가 있죠? 무자비함, 비인간적, 경직된 사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이성형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써보면, 받아 써보면 논리가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이성형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시지는 않나? 그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계산적 태도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를 꺼려하면서 가는 요것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와 또 다르게 이 산만형은 어떤가요? 이 유형의 사람은요, 불필요한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봅니다. 깊게 들어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두려워서 눈을 맞추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직면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죠. 두렵죠. 그리고 긴장된 상황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좌중을 막 웃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산만형이라고 하는 거죠. 부산스럽고요. 지나치게 막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 산만형들, 중심 잃은 어떤 팽이처럼요. 말의 핵심도 없고 사람들의 질문을 무시하기도 하죠. 이 부분 참 안타까운데요. 산만형들과 또 그 외의 분들과의 다른 점은 딱 일단 아이 컨택이 안 된다는 거. 그것부터 여러분이 중심 잡고 가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요. 유머 감각이 있다거나 쾌활하다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 자존감이 낮은 의사소통 유형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4개를 훑었습니다. 회유형, 산만형, 초이성형, 그 다음 비난형. 자, 요 의사소통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치형 의사소통, 건강한 의사소통과 대별돼서 이걸 생존 유형, 그 다음 비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요걸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일치형 의사소통에는 나와 타인과 상황이 잘 안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이 상황도 중요해서 거기에 에너지도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불필요한 감정도 넣지 않습니다. 이게 일치형이에요.